여러분, 영상 속에 나오는 말이 듣는 순간 바로 자막으로 정리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는 내용까지 모든 말이 자동으로 글자로 정리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녹음한 거 아닙니다. 버튼 하나 눌러두면 들리는 소리가 말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적히고 있어요. 강의든 유튜브든 어떤 영상이든 놓칠까봐 종이 찾고 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똑순이 은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구형, 신형 상관없이 듣는 내용 실시간으로 글자로 정리해주는 이 기능을 아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본문 1. 실시간 자막 앱 설치하기. 지금 보신 이 기능은 녹음하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앱은 말을 저장해두는 용도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그 순간 바로 자막처럼 보여주는 앱이에요. 그래서 녹음 버튼 누르고 나중에 다시 듣는 방식이 아니라 켜져 있는 동안에만 말이 나오면 바로바로 글자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청각 보조용으로 만들어진 앱이긴 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일반 앱처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정리하고 싶을 때 잘 맞는 앱이에요. 이제 이 앱을 직접 설치해 볼 건데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볼게요. 위에 검색창을 누르신 다음 음성 자막 변환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우리가 설치한 앱은 아이콘이 초록색 바탕에 마이크랑 노트 모양이 같이 있는 이 앱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어플이니까 꼭 확인하고 설치해 주세요.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열기라고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까지 한 번에 끝났습니다. 본문 2. 실시간 자막 기능 사용 방법. 자, 이제 이 앱을 실제로 사용해 볼게요. 앱을 실행하시면 화면 아래쪽에 마이크 모양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바로 글자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앱은 녹음 버튼을 눌러서 나중에 다시 듣는 방식이 아니라 켜져 있는 동안에만 계속 받아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는 앱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음성 자막 변환 앱이 켜진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눌러서 일단 홈 화면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유튜브 앱을 평소처럼 그냥 열어주시면 됩니다. 보고 싶은 영상도 하나 틀어주세요. 여기까지는 평소에 하시던 그대로죠? 이제 화면 아래에 있는 세 줄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켜놨던 음성 자막 변환 앱이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그 앱을 꾹 눌러주시면 여기서 분할 화면으로 열기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이 위아래로 나뉘고 한쪽에는 유튜브, 다른 쪽에는 음성 자막 변환 앱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면 영상에서 나오는 말이 아래쪽 화면에 실시간으로 자막처럼 정리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경계선이 하나 있죠. 여기에 손가락을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영상 화면이랑 글씨 화면 크기를 편한 비율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막이 잘 보이게 조금 더 넓혀도 되고 영상이 중요하면 영상 쪽을 크게 써도 됩니다. 다 쓰셨다면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경계선을 한쪽 끝까지 쭉 밀어주시면 분할 화면이 해제됩니다. 또는 최근 앱 버튼을 눌러서 음성 자막 변환 앱을 위로 쓸어 올리면 자막 입력이 바로 종료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 끄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 3. 보기 편하게 쓰는 설정 방법.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쓰다 보면 자막 글씨가 조금 크거나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설정에서 한 번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음성 자막 변환 앱 화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텍스트 크기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글씨가 너무 크면 조금 줄여주시고 작게 느껴지시면 편한 크기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바뀌어도 자막 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앱을 설치했는데도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인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들어왔던 설정 화면에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볼게요.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앱 목록에 아이콘 표시 이런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켜주셔야 앱 목록이나 검색할 때 음성 자막 변환 앱이 보이게 됩니다. 이 설정이 꺼져 있으면 앱이 설치돼 있어도 화면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본문 4.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 이 앱을 자주 쓰다 보면 매번 찾아서 여는 게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더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에 엣지 패널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화면 옆에서 안쪽으로 쓸어 보시면 엣지 패널이 열리죠? 엣지 패널 안에서 플러스 버튼이나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앱 추가로 들어가신 다음 음성 자막 변환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어느 앱을 보고 계시든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엣지 패널에서 바로 분할 화면으로 불러와서 쓰실 수 있어요. 만약 엣지 패널이 없거나 화살표가 안 보이신다면 엣지 패널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엣지 패널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따로 아주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신 홈 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어요. 앱 목록에서 음성 자막 변환 앱을 꾹 눌러주신 다음 홈 화면에 추가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홈 화면에 이 앱 아이콘이 생기고 터치 한 번으로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5. 일시 정지하는 법. 이 앱을 쓰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필기하다가 잠깐 멈추고 싶은데 왜 일시정지 버튼이 없지? 이 앱은 녹음 앱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자막을 보여주는 앱이라서 일시정지 버튼이 원래 없는 구조예요. 말이 들리는 순간 바로 글자를 보여주는 게 이 앱의 목적이기 때문에 멈춤 버튼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켜져 있는 동안에는 원치 않는 말이나 주변 소리까지 같이 적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언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보조 언어로 잠깐 바꿔주는 겁니다. 보조 언어는 영어, 일본어 같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요. 보조 언어를 누르신 다음 영어 미국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이건 처음 한 번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받아쓰기 화면으로 돌아와서 필요 없는 말이 나올 때 한국어 버튼을 눌러 영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말소리가 계속 나와도 글자가 더 이상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정지 버튼처럼 잠깐 멈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다시 받아쓰고 싶을 때는 언어를 한국어로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다시 받아쓰기가 시작돼요. 이 방법만 알아두셔도 일시정지 버튼이 없어도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6. 기록 저장과 삼성 노트로 옮기는 방법. 이렇게 자막으로 받아 쓴 내용, 어디에 저장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 앱에 보이는 기록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임시로 잠깐 보관되는 구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다른 메모 앱으로 옮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다시 봐야 하는 내용이나 정리해서 보관할 내용이라면 그냥 두시면 나중에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노트 앱으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성 자막 변환 앱 화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저장된 모든 스크립트 내보내기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앱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삼성 노트 앱을 선택해 주세요. 새 노트의 추가를 눌러주시면 노트 앱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옮겨두시면 이제는 사라질 걱정 없이 계속 보관하실 수 있어요. 만약 내보내기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막으로 적힌 내용을 꾹 눌러서 모두 선택한 다음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노트 앱을 열어서 붙여 넣기만 해주셔도 똑같이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 앱으로 옮긴 다음에는 정리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별 모양 버튼을 누르면 맞춤법 정리나 문장 정리, 요약 같은 기능을 한 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볼 때도 훨씬 보기 편해요. 그리고 음성 자막 변환 앱에 남아있는 기록을 지우고 싶으실 때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기록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삭제한 기록은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노트 앱으로 옮긴 다음에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중요한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앱은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7. 인식이 잘 안 되는 이유. 이 앱을 쓰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자막이 잘 나오는데 어떤 때는 조금 이상하게 적힐 수 있어요. 이건 앱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이 앱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 앱은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글자로 바꿔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변이 조용하면 말이 또렷하게 잘 적히고요. 반대로 소리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소리들이 전부 섞여서 글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소리랑 사람 말이 같이 들리면 둘 다 같이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은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주변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막이 엉뚱하게 나올 수 있고 옆사람 목소리까지 같이 적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고 예의상으로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전화 통화 중일 때도 자막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휴대폰 마이크는 한 번에 하나의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통화 중일 때는 전화 기능이 마이크를 먼저 쓰고 있고 이어폰을 끼면 마이크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막 인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필요한 때는 이어폰을 빼고 통화가 끝난 상태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성 자막 변환 앱은 녹음하는 앱이 아니라 말이 들리는 순간 바로 자막처럼 글자로 보여주는 앱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나 유튜브 보면서 중요한 말 놓칠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종이랑 펜 찾을 필요도 없었죠.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켜고 분할 화면으로 같이 띄워서 쓰고 다 쓰면 끄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글씨가 불편하면 설정에서 크기만 한번 바꿔주시고 자주 쓰신다면 엣지 패널이나 홈 화면 바로가기로 조금 더 편하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앱은 조용한 곳에서 쓸수록 인식이 잘 된다는 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막으로 받아 쓴 내용은 임시 저장이라서 중요한 건 반드시 노트 앱으로 옮겨 두셔야 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나중에 사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기능 필요하신 분 계시면 영상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똑순이 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